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서입니다. 얼핏 보면 이준석이 이낙연을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소탐대실로 보조금 6억에 눈이 어두워 이낙연과 덥석 손을 잡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가지고 온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도 엄청나지만 전략적으로 대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이준석이 지금 이낙연과 손을 잡지 않고 이준석 당으로 개혁신당, 자기가 처음 내건 당 이름 개혁신당으로 남아서 자기들 지지자들과 함께 지역구를 내지 않는 비례신당, 비례대표 정당으로 갔다면은 지금 조국신당이 비례대표로 가는 것처럼 나름 큰 승산이 있었을 겁니다. 몇 석이라도 거뜬히 거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도 나름대로의 팬덤이 있어요.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6억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낙연과 덥석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 6억을 지금 먹튀를 한 상황이에요. 자기 말로는 뭐 선관위에 돌려주려고 하니까 전례도 없고 선관위가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뭐 기부를 하려고 해도 그것도 방법이 없다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선관위 입금하면 되는 거지. 하지도 않고 계속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두고두고 정치인들, 국민들, 유권자들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로 남겠습니까? 자, 이제 비례도 하고 지역구도 하고 둘 다 한다고 보니까 되는 게 없어요. 자기 지역구가 어딘지를 몰라. 이준석 지역구가. 이만큼 자기도 불안하다는 거야.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라도 국회 들어간다 했는데 지역구 물구나무 서기가는 방법이 없어 지금. 어디를 간다 그랬어? 노원병 간다 했다. 또 경기 남부벨트 동탄을 간다 그랬다. 뭐 그 유권자들의 평균 연령이 34세랍니다. 가장 젊은 세대, 자기들하고 가장 말이 잘 통할 수 있는, 그리고 양향자 그리고 이원욱 의원들이 자기 당에 지금 와 있는 그 현 의원들이 그 지역에 전부 지역구를 하고 있으니까, 담당하고 있으니까 같이 손을 잡으면 연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또 양천갑도 얘기했습니다. 또 자기 입으로 대구를 간다 했다. 한동안 조용했는데 다시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대구가 좋다. 대구는 성산이 있다. 오늘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어디 가시는 겁니까? 지역구가 어딥니까? 이러니까 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수립한 후에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수립한 후에 움직이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지역구를 가장 늦게 선택할 것이다. 이 말만큼 지역구 주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어? 마지막 순간까지 이 뭐 옛날에 뭐 소위 말하는 안철수 의원을 간철수라 하듯이 이거야말로 이준석의 간보기 전략이야. 여기도 한번 뭐 한때는 제주도 언급했어요. 상계 갔다가 대구 찍고 화성 찍고 양천갑 찍고 그 지역구의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도,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서 함께 움직이고 그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려운 점도 파악할 시간도 없이 마지막 순간의 선택에, 이 얘기는 지역구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경기남부 벨트를 위해서 동탄도 고려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전부 페인트 모션이에요. 조국신당 지금 날개를 달고 계속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김용인과 손을 잡았나?
어떤 분은 아주 좋게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항공모함 거대 정당에서만 일을 하다가 이번에 이 조그마한 정당에 온 것은 자신의 영달보다는 이준석이 앞으로 크는 꿈나무가 좋은 정치인이 되도록 좋은 정치인으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 정말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진짜 필란스로픽 박애주의자인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하여튼 박애주의자로 평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감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이준석에게 대구 가능성이 있다고 나가라 그래요. 대구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구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구 사람들 모욕하는 거죠. 만약에 이준석이 이낙연 당과 손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를 갔다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구의 젊은 보수들이 이준석을 지지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국힘의 뿌리를 둔 후보로서 대구에 내려갔다면 이야기 달라요. 이제 민주당과 몸을 섞어가 색깔도 확실하지 않아.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색깔도 확실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성 멤버를 보면 파란색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런데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를 공략했을 때 대구에 가능성이 있다. 대구를 어떻게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 결국 김종인 공관위원장 말도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단 전제는 하나 있습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이준석에게 대구 가능성이 있다라고 대구 가봐라고 얘기할 때는 했다는 뜻은 요번에 안 되더라도 당신이 큰 정치를 하려면 대구라는 땅을 반드시 밟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테스팅 그라운드로 생각해서 가봐라. 그렇게 해서 다 기반을 마련해 놓는 거다. 이 차원에서 얘기했다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근데 그건 이준석이가 바라는 게 아니야. 이준석이 바라는 것은 이번에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라도 국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국회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당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대구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경기 남부 벨트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준석이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왜? 당을 이렇게 막 색깔을 짬뽕시키기 전의 이준석과 지금 개혁신당이라는 거로 이낙연 당과 손을 잡고 난 뒤에, 물론 이낙연 당이라는 건 이낙연만 아니고 여러 있습니다만은 금태섭 다 합쳐서 손을 잡고 그걸 또 깨고, 깬 것도 순수한 의도로 깨지 않고 여러 가지 이상한 시나리오들이 진짜 추측 가능한, 논리적으로 추측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나올 그런 배경을, 진짜 음모 냄새가 풍분히 나는 걸 짓을 하면서까지 했다가 깨고 빤스바람으로 이낙연을 쫓아내고 자기도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은 상황이에요. 이러고 나서 지금 대구를 가? 말 안 되는 얘기죠. 지금뿐만 아니라 이번에 가서 김종인 공관위원장 말처럼 이번에 가서 설사 안 되더라도 다음을 위해서 너한테는 정치적인 훈련으로서 아주 좋은 경험이다라고 할지 몰라도 그건 이준석이가 바라는 게 아니야. 이준석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공관위원장으로 모셔올 때는 딱 하나, 목표가 딱 하나야. 국회 들어가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국회에 이어달라. 우리 당 식구들이 다 죽고 아무도 당선이 안 돼도 나는 국회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김종인 의원이 무슨 진짜 천사 같은 박애주의자 같은 마음으로 이준석을 돕겠다고 이 조그마한 당에 노구를 끌고 와서 힘들게 고생을 할까요? 김종인 의원이 이준석에게 대구 가라. 젊은 청년이 거기가 미래가 있다. 더구나 너는 대권에 욕심이 있고 잘하면 대권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지는 몰라도 또 다른 면을 계산하면은, 야, 지금 개혁신당으로서는 비례대표
나올 수 있는 숫자 너무 한계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지역구 숫자도 정말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들 뭐 나가서 그분들이 다 건진다 해도 서너 석이에요. 근데 그 건질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런데 비례대표 당 지지율로 봐서 자기들은 이낙연만 쫓아내면 다 될 줄 알았더니 조국신당이라는 이런 변수가 어마어마한 속도를 가지고 이게 날개를 달고 지금 20%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을까요? 큰 소리는 치고 있습니다. 김종인 공관위원장도 뭐 처음에 뭐 몇십 석을 얘기했다가 적어도 원내 정당 20석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허한나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15% 자신 있어 김종인을 모셔오면은 15% 같은 몇 석이에요? 45석이 45석. 농담도 한 게 합니까? 그런 김종인이 지금 볼 때 이 당 지지율이 3%도 지금 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 많이 되면은 둘인데 둘 되면은 이준석을 앞번호를 주느냐 김종인을 앞번호를 주느냐에 따라서 둘 중 하나는 뭐 일을 써서 미안하지만 나가리야 나가리. 둘 중 하나는 나가 떨어지는 거야. 김종인이 그 노구를 끌고 이준석 젊은 피를 위해서 고생하면서 난 비례대표에 욕심이 없으니까 자네라도 해? 나는 그럴 가능성 거의 0%라고 봅니다. 또 바꾸어 말해서 이준석이 아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식으로 형님 그래도 공관위원장님 고생하시고 연세도 있으시고 저는 아직 젊었으니까 오래 정치를 해도 되니까 이번엔 비례대표 2석이 되면 1번을 여자를 주고 여자 후보를 주고 그 다음에 2번이면 김종인 위원장님 하십시오. 오 천만 만만의 말씀. 그건 더 상상도 안 되는 시나리오죠. 그렇다면 두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같이 손을 잡고 힘을 합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김종민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닌 이준석을 위해서 밑거름이 되겠다. 하나의 씨앗이 되겠다. 라는 입장. 이준석은 이 당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는 모든 걸 희생하겠다. 그 두 마음을 합친 게 아니라 적어도 나는 배지를 달아야 돼. 궁극적인 싸움은 이 두 분의 싸움으로 치달을지도 모릅니다. 대구 나가보라 하는 공관위원장이나 대구 나가라 하는 것도 뭐 진정성도 별로 안 보이는 게 결국 뭐라고 얘기했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쩌면 두 사람 내부적으로는 두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둘은 비례대표로 남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밖에 나가가지고 이준석 너도 밖에 나가 얘기할 때는 지역구에서 엄청난 화력을 불태우고 있다. 그리고 가능성이 지역구 의원도 상당한 퍼센티지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고 계속 나팔을 불러줘. 나도 동시에 당에 앉아가지고 준석이가 되고 나간다고 얘기할게.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모르겠습니다. 결론. 제가 볼 때는 이준석은 이낙연을 이용해서 돈 6억을 챙겼는지 몰라도 야 내가 이겼다는지 몰라도 조금만 더 길게 본다면 정말 소탐대실이다. 그대로 남아서 비례정당으로 만들었다면 퍼센티지는 똑같지 않더라도 조국정당과 같은 거기에 대칭되는 이미지를 주면서 상당한 승산이 있었을 거다. 결론적으로 소탐대실이 될 것입니다. 송영선의 시사 36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